이병태 교수님 아까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또 교수님 개인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너무 일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형마트 좀 규제하자, 불공정 거래 좀 해소하자, 이런 얘기할 때는 기업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을 해오다가 이제 꼴랑 1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지금 26% 겨우 올려가지고 그 최저임금 조금 올리니까 갑자기 너도 나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중소기업들, 중소상인들 다 걱정하고 나서시면서 마치 나라가 망가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참 태도가, 조변석기 하는 태도가 제가 너무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아까 이병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급격한,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준비 없이 이게 진행되면서 고용구조와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큰 타격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자료 좀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그나마 최저임금이 조금 더 대폭 인상됐다라고 하는 것이 2002년도, 2006년도입니다. 그 사이를 보면은 한 해는 아주 약간, 그리고 한 해는 조금 더 고용이 내렸거나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큰 고용률의 변동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실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그루그만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 역효과 없다, 이런 얘기 했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최저임금은 고용률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건 매우 제한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에 임금 불평등을 감소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학술적으로 세계 노벨상까지 받은 이야기니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률 하락을 불러올 것이다에 대해서 그 다음 PT 넘겨주십시오.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은 2014년도에 갱신된 것인데요. 소상공인들의 종업원 비율이 한 명도 뽑지 않은 곳은 48%, 그리고 한 명을 고용하는 데는 30.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80% 가까운 중소상공인들이 한 명을 겨우 쓰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삼아 의원님께서 자영업자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이 실제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주변의 소형업체와의 경쟁이 심합니다. 이게 다 뭐 대량 해고되고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퇴직금 갖고 골목골목에다가 다 구멍가게 차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발생한 일이고요. 이게 다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대형업체의 출현, 골목상권까지 다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이제 겨우 장사 하나 하려고 하는 상인들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로 인한 고객 감소, 경기 침체 왜 됩니까? 고객이 왜 감소됩니까? 소비자들의 소득이 줄어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소비가 감소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1.7%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계속 더 눌러가지고 150만 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이 중소기업들 계속 갑질하는 거 이거 어떻게 제대로 잡을 것인지, 이렇게 해서 중소상인 살리 방안을 내놔야지. 이때까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뜯어갔던 노동자들 이렇게 임금 몇 푼 올려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게 새로운 나라 되는 건 맞습니까? 최저임금 받는 사람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의 30%만 빈곤 가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빈곤 가구층 어떻게 규정하냐? OECD 빈곤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위소득 2018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보면은 1인 가구는 16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인 가구, 아이 하나 키우는 집이 36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중산층 기준은 언제부터냐? 한 사람 사는 사람 83만 6천 원 벌면 그때부터 중산층 되는 겁니다.
3인 가족들 180만 원 벌면 그때부터 중산층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가 빈곤층이에요. 8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습니까? 160만 원 가지고 아이 하나 키울 수 있냐고요. 무슨 빈곤층의 기준이 그렇게 잡힌다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또 하나, 용돈 최저임금, 노인들의 용돈 최저임금, 아이들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60세 이상 최저임금 미달자가 32.8%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세계 최1위입니다. 노인들이 힘없고 약하신 분들이 용돈 벌러 저렇게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한다? 정말 이 현실, 이 얘기 들으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요, 정말 피눈물 날 소리 하시는 겁니다. 그 교수님 자녀분에게 한 달에 용돈 얼마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 독립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십시오. 우리나라 가구주의 임금표 보시겠습니다. 배우자가 무직 비율이 최저임금 미만자의 63%,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 61%입니다. 한마디로 배우자가 아무것도 벌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가구주 43.6%로 공식적으로 집계 되어 있고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38.5%로 되어 있습니다. 용돈 벌어서 하시는 뭐 몇몇 아르바이트생 있고 노인분들 있겠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이 최저 임금 미만 노동자들의 이 피눈물 나는 얘기 이제 국회 안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더 올려줘도 부족할 판에 이제 겨우 150만 원 맞춰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준다고 이렇게 생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네, 우리 이정미 위원께서 참고인으로 오신 이병태 교수님 뭐 답변을 좀 듣고 하시죠. 어차피 뭐 우리 이정미 의원님도 신청을 하셨으니까. 네. 예, 흥분하시는데요. 누구도 어려운 사람이 그 임금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느냐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노인들이 다 용돈벌이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게 과연 빈곤계층한테 가느냐 하는 거가 통계적으로 KDI 연구에 의하면 30%만 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인용하신 뭐 크루그만이나 이런 분들이 워낙 진보주의적인 시각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저거를 편향적으로 갖고 있는 경제학자니까 그렇습니다만 IGA라고 해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팔러시를 만든다. 근거에 입각한 데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종합적인 실증적 연구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논문을 가지고 이 결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생난리를 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청년들 창업들 안쓰럽고 그래서 학교에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 기업들한테 가서 손 벌리고 학장하면서 해서 창업 MBA 프로그램도 만들고 지금도 그런 창업 지원하는 저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어떤 시각의 문제로 자꾸 가져가시면 이념의 문제로 가져가면 우리가 좋은 솔루션이 없다. 이 최저임금이 고용의 우리가 빈곤을 줄이고 고용률을 확대하고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북구 유럽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면 고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대표적으로 10년 사이에 고용률을 65%에서 75%로 바꾼 겁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져가서. 그리고 최저임금을 이 나라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나라가 우리처럼 인구가 5천만이 되면 서울이라는 경제권하고 제주도나 강원도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경제에서는 나라가 하는 최저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도시별로 다르게 합니다. 그게 왜 그래야
고용의 절감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구 몇백만 되고 몇십만 되고 경제가 균일한 데서는 국가가 그렇게 높게 측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에 맞는 최저임금 제도가 뭐냐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마치 어떤 특정 계층을 옹호하거나 무슨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구도 다 포용적 경제에서 어느 게 최선의 적자에 대해서 우리 경제 구조를 잘 보고 그리고 그 역효과가 제일 적은 상태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무슨 특정 기업을 옹호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현재 그 최저임금 이 수준을 1만 원까지 2020년까지 맞추는 건 우리나라 실정이 맞지 않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무급여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책정되지 않은 것은 그 위에 사회 안전망, 우리나라에는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특성을 얘기 안 하시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그런 고용 여러 가지 안전망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참 부족하죠. 아, 그러니까 임금으로라도 보전해줘야 되죠. 기업이 어쨌든 그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시장의 안전망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것들은 상당히 경제의 경쟁력이 갖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제가 그 고용시장의 보호를 그러면 고용시장의 네. 보호를 얼마나 할 거냐, 그 실업자의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네. 언더인컴 크레딧 많은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예. 자, 이정미 위원님은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마 이어서 우리 서영수 위원께서도 최저임금 관련한 질의를 우리 교수님께 한다고 하신다니까요. 예.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서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수님 아까 처음 이 와서 말씀하신 듣고 사실 저는 좀 길을 의심했습니다. 교수님이 과연 저렇게 일방적으로 한쪽 그냥 거칠게 주장한 대해서 상당히 좀 제가 어떤 아연실색인데 우선 한 가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은 지금 최저임금 적용받는 대상자들이 일단 소속 가구를 보면은 상위 40% 그러니까 우리 계층을 보면은 4분위, 5분위에 속하는 그 40%에 속하는 몇 프로를 그랬습니까? 빈곤계층에 속하는 아니, 빈곤 말고 아까 말한 상위 40%에 속하는 게 몇 프로 중 대상자 몇 프로가 말씀하셨어요. 예, 그 3분위 이상의 소득, 5분위에서요. 예. 5분위에서 3분위니까 상위로 따지면 40%죠. 40% 속하는 예. 최저임금 대상자가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어떻게 제가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KDI의 윤희숙 박사라는 분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언론에 다 방금, 보도된 겁니다. 좋습니다. 예. 방금 우리 이정민 의원이 말씀하신 데서 크루그만에 대해서는 진보적이라고 지금 치부를 하시면서 결국 교수님은 KD하고 이카노미스트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연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고용 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가지고는 최근에 지금 워싱턴 대학이 시애틀 사례를 가지고 발표하면서 굉장히 학문적 논란인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찬반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수님 주장하는 거기에 대한 한쪽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크루그만 교수 말고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 양쪽 찬반이 있고 그 찬반 자체는 논문을 통해서든 기사를 통해 다 나와 있습니다. 양쪽 입장 다가. 그런데 교수님이 지금 현재 차고 나와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경제의 구조를 그러니까 다시- 감안해서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일단 그쪽만 주장을 하실 거예요. 그쪽만 또-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과격하게 인상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고 아프리카 있다는 이렇게 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이라는 게 교수님 좋아하는 혁신이라는 게 기술 혁신이든 사회 혁신이든 남이 안 하는 게 혁신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혁신을 갖다 남이 그러니까 다른 안 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된다면서 그것도 혁신을 왜 주장합니까? 왜 사회 혁신하는데 남들 다른 나라 못하는 걸 왜 우리가 시도를 했어? 새로 사회 혁신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그래서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과격하다고 하셔야 되니까 얘기하는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쪽만 말하는 주장을 겁니다. 하시느냐 이거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속기록 볼까요?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그만 들어가십시오. 장애인공단의 이사장님 말고 이사님 좀. 장애인 치성패 금리를 처음 도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기다려. 시성패를 저희 처음 도입했지만 그 전에 고용부로부터 아니요. 저기 이경태 교수님은 서영수 의원님 질의 끝나고 좀 오늘 오셨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더 추가 질의가 없으면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기다려 주십시오. 경기의왕과 전 국회의원 신창현입니다. 이경태 교수님께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서 좀 계시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라 걱정은 똑같이 하면서도 방법론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경제 걱정 같이 하면서도 그 문제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교수 사회에서도 그러시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모욕적인 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죠.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잠깐만요. 아까도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속기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30분 걸려야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이 얘기를 하고요. 그 속기록은 나중에 교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제 말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단지 저도 제가 신청한 참고인도 아니고 다른 동료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의 말씀에 저도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이 몇 번 있었어요. 왜? 저는 최저임금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모욕감을 느낀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께서는 공통적으로 이런 모욕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휴게 시간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서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그 전달하는 방법은 그래도 조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지 이제 속기록이 나와 보면은 아실 거고요. 만약에 저도 그 30분에 나온 속기록 보고서 다시 보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네라고 하면은 내가 교수님께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이 사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공공적인 그 자리에 참고인이나 또 진술이나 의견을 표명하실 때는 상대방을 모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저는 상대방 자기 주장을- 모욕한 적 없습니다. 글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교수님이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모욕하려고 그렇게 발언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시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저하고 대화 자, 제가 지금 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런데 이건 조소의 웃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의 그런 태도가 교수님의 진정성을 오히려 훼손하지 않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제가 겁니다.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태도, 표정 이런 거 코치받을 나이입니까? 제가 의원님 자식입니까? 저는 제가 분명히 최저임금의 문제점만 차례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최저임금을 반대한 적도 없고
최저임금을 생산성 향상이나 물가 인상이나 또는 그거에 월등히 높은 거를 자영업자나 영세업자가 준비 기간도 없이 준비할 기간도 주지 않고 획일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저하고 의견이 다르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다른 거지.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왜 모욕감을 느낍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저하고 동의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모욕감 안 느낍니다. 그런데 교수가 하는 말에 귀를 씻고 뭐 의심을 했다든지 얼마나 소리를 치셨습니까? 자, 제가 우리 이병태 참고인께 정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 20분 후면은 그 속기록이 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건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거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말에 대해서 자, 이게 그러니까 모욕적이냐 속기록을 아니냐는 보고서 건 그것이 모욕적인 언사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얘기해봐야 서로의 주관적인 의견일 아니, 그건 뿐이고 기록에 남아있는 객관적인 팩트인데 확인하기 싫으세요? 언어에 대해서 어떤 언어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아니다고 하는 것은 말 자체는 문자는 객관적이지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교수님과 분이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그 표현에 대해서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자고요. 아니, 어때요? 물어봐도 그거는 의원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고요. 그게 따져서 그 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있습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포용적 경제로 갈 그럼 거고 최저임금 얘기만 하시지 왜 그렇게 최저임금 얘기만 했습니다. 제 최저임금 얘기만 언사를 하셔가지고 그 모욕적인 언사라는 거는 신 의원님 개인적인 판단이고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 않습니까? 이병태 참고인께서는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철없는 나라 걱정 안 하는 나쁜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해 보자고요. 속기록에 그런 내용이 저는 나왔나. 최저임금이 획일적이고 과격하고 준비기간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 최저임금 자체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한 20분만 참으시면 돼요. 그럴 의사 없습니다. 네. 저기요,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병태 참고인 잠깐만 나와주시죠. 사실 좀 굉장히 하는 말씀이 많은데, 더 이상 그 위원님들과 질의 문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데요. 아마 이제 위원님들이 조금 같이 더, 좀 논의를 좀 충분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금 찬성과 반대 또 더구나 이제 이번에 아까는 이제 그 과격한 인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주류 경제학의 학자는 아니지만 마틴 울프라고 아실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쓰는 그분의 제 칼럼을 계속 봅니다. 그분은 아마 자유주의 시장 경제학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갖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미국의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쓴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주류 경제학이 주장해왔던 그 소위 트리클다운, 낙수 효과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 신화가 깨졌다. 이것이 저는 자유주의적인 경제학자들의 지금 주류가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저임금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크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다음에 한번 초청을 해서 저희들하고 한번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최저임금을 이렇게 아까 이제 폴 크루그만은 진보적인 학자이니까 그 사람
저는요. 아니, 그런 뜻으로 하는 이제 겁니다. 그런 한두 개의 것들이 문제라고 논문이 봅니다. 예, 저는요. 한두 개의 논문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틴 울프 같은 사람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저 왜 가장 보수적인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극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최저임금 이번에 인상한 걸 놓고 너무나 과도하게 또 다른 논의들, 그것과 둘러싼 많은 논의들을 우리가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거시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더 이상 여기 어떤 논쟁을 하는 것은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고 또 오늘 우리 참고인을 부른 여러 가지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태 참고인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귀가하셔도 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좀 진지한 토론을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하기를 제가 바라고 그때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드리면요. 최저임금을 시간당 1억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엉뚱한 얘기는 안 하죠. 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최저임금을 가지고 그 정도를 얘기 안 하고 일반화해서 최저임금은 좋다 나쁘다 그러면 그건 바보 같은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역효과를 줄이면서 적정한 범위가 어디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시장의 노동의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소득 효과가 나는 범위가 어디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지. 아까 제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시장 최저임금을 마치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경제학의 모든 것들은 다 컨디셔널이잖아요. 조건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뜻은 그거죠. 역효과가 순효과보다 클 수도 있으면 그게 과격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얘기한 거지. 네. 제가 그걸 그래서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단순화된 논의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예. 마무리하시죠. 저기요 마무리하시고요. 저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초청해 주시면 네. 저도 요 의원님들만큼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 염려가 커서 제가 이런 시간에 나온 거지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초청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 네. 국정감사 끝나고 한번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할 수 있는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한정희 위원께서 질의 요청을 했는데 좀 마무리하시죠 그냥. 우리 그렇게 하시죠. 자, 저 위원장의 직권으로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태 교수님 귀가하셔도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정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9월 20일 아주경제에 금방 나가고 계시는 이병태 참고인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관련해서 아니 가셔도 됩니다. 뭐 계셔도 되고 가셔도 제빵사 됩니다. 파견 용역과 관련해서 제빵사 파견 용역 업체의 사주들은 정부의 명령으로 졸지에 사업이 없어졌다. 시장 경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폭압적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요 사업의 국유화를 진행했던 난민식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능했던 비정상적인 사태다라는 글을 칼럼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모르시는 게 뭐냐면 지금 현행 파견법상 제빵사는 파견이 불가하다는 그 법적 내용을 모르시고 이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원님, 의원님, 제가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아는 것만을 해야 되는 거죠.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이것이 폭압적 사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원님, 제가 파견법을 모른다고요?
아는지 자. 모르는지 어떻게 아세요? 자, 우리 자 참고인도 그야말로 모독적인 발언이세요. 예. 근데 어떻게 그 글로부터 제가 파견법을 모른다고 단정을 하세요? 아니 참고인 자 저 참고인 퇴장하세요. 그리고 그 저희가 회의 진행하는데 그렇게 발언권도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가십시오. 네.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시니까 그런데. 가사님 이제부터 이 위원장님 이제부터 딱 5분 지키고 딱 7분 지키고 딱 그렇게 지키자고요.